와, 시청자 여러분,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그 날카로운 선구안이 그 매서운 눈이 또 한 번 옳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시아 전역을 뒤흔드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대표팀의 주장이자 핵심 수비수인 제이 이지스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 A의 명문 구단 우디네세로 이적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매체 동치우디에 따르면 우디네세가 제시한 이적료는 무려 700만 유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엄청난 소식에 대한 이웃 국가, 바로 중국 축구 팬들의 반응입니다. 지금 그들이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믿기 힘든 반응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아주 신랄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믿기 힘든 소식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보도의 출처는 중국의 동치우디입니다. 매체에 따르면 이탈리아 세리에 A의 그야말로 터주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구단 우디네세가 제이진스 선수의 영입을 위해 아주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청자 여러분, 우디네세가 어떤 팀입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명문 구단 유벤투스나 AC밀란보다도 더 오랜 역사를 자랑하며 이탈리아 축구의 흥망성쇠를 모두 겪어낸 그야말로 살아있는 역사와도 같은 팀입니다. 바로 그런 전통의 구단이 이지스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준비한 이적료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00만 유로, 우리 돈 100억 원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지스 선수의 현 소속팀 베네치아의 상황입니다. 베네치아는 지난 2024-2025 시즌 리그 19위를 기록하며 다음 시즌 세리에 B, 즉 2부 리그로의 강등이 확정된 팀입니다. 보통 팀이 강등되면 소속 선수들의 가치도 함께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지스 선수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것이죠. 팀은 강등되었지만 그의 압도적인 개인 기량과 수비력은 오히려 더 빛을 발했고 일부 리그의 전통 있는 구단이 거액을 투자해 그를 데려가려 하는 겁니다. 이는 그의 실력이 팀 성적과 무관하게 완벽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동남아시아 국적의 수비수에게 100억 원이라는 이적료. 시청자 여러분, 이 숫자는 단순히 한 선수의 몸값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거대한 주제, 즉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완전히 다른 축구 발전 철학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서막을 여는 강력한 신호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이지스라는 선수는 대체 어디서 나타난 보석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는 바로 신태용 감독이 빚어낸 하나의 완벽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태어나고 자라 유럽 축구의 명문 사관학교인 PSV 에인트호번 유스팀에서 체계적으로 성장한 선수입니다. 수많은 선수들 중에서 바로 신태용 감독이 이 원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신 감독은 자신의 모든 축구 철학과 비전, 그리고 신태용이라는 이름이 가진 명성을 총동원해서 이 네덜란드 청년을 설득했습니다. 나를 믿고 인도네시아의 미래를 위해 뛰어달라. 이 과정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한 사람의 날카로운 안목과 치밀한 계산이 만들어낸 위대한 전략의 승리인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선수를 한 명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축구의 미래 자체를 설계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시아 축구의 판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신태용 감독이 그 토대를 만들고 설계한 이 새로운 인도네시아는 한때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중국에게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이자 위협이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는 당연히 자신들보다 한 수 아래라고 여겼던 팀이 이제는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심지어 자신들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직접 맞붙어 패배하는 것보다 더 쓰라린 것은 바로 이렇게 상대방의 시스템과 비전에 밀리고 있다는 심리적 패배감입니다. 중국 축구는 지금 신태용 감독이 직접 만들어낸 바로 그 팀에게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서서히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뼈아픈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신태용 감독의 영리한 전략이 나는 산물 제이제스는 이제 유럽 5대 빅리그 중 하나인 세리에 A를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중국의 선수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의 자국 리그 슈퍼리그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됐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을 수입하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대표팀의 성적은 끝없는 실망감만을 안겨주고 있고 정작 자국 선수 중에서는 유럽 5대 빅리그의 문턱조차 밟아본 선수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처참한 현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주한 진실입니다.
한쪽에서는 100억 원짜리 유럽파 선수가 탄생하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는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자국 선수 한 명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두 나라의 축구 철학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인도네시아와 중국 두 나라의 축구 철학이 어떻게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 그들의 자국 리그는 아직 아시아 정상급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돈보다 더 강력한 무기, 바로 명확한 전략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대한민국 출신의 명장 신태용 감독에게 절대적인 신뢰와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둘째, 유럽 무대에서 이미 실력이 검증된 실력 있는 이중 국적 선수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귀화시켜 전력의 공백을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메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개개인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끈끈하고 규율 잡힌 하나의 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성공이 아주 유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제이지스 같은 선수는 이제 유럽 이적 시장에서 모두가 탐내는 뜨거운 매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방식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중국을 볼까요? 그들의 철학은 인도네시아와 180도 다릅니다. 한마디로 돈의 힘입니다. 그들은 축구 굴기를 외치며 자국 슈퍼리그에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뭘 했습니까? 전성기가 한참 지나 축구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세계적인 스타 선수들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데 여중했습니다. 그들은 돈으로 명성을 사고 그 명성이 곧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벽한 착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중국 대표팀은 여전히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으며 팀의 정체성, 즉 팀 컬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 화려했던 슈퍼리그는 결국 속빈 강정이었음이 드러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도 유럽 5대 빅리그는커녕 다른 유럽 무대에 내세울 만한 자국 선수 한 명 제대로 수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리아 4강을 시청자 여러분,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한쪽은 두뇌와 비전에 투자했습니다. 다른 한쪽은 오직 지갑에만 투자했습니다. 한쪽은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었고 다른 한쪽은 이미 시들어가고 있는 꽃을 비싸게 사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제이 이지스의 100억 원짜리 이적 사과는 어떤 방식이 옳았는지, 어떤 길이 진짜 성공으로 향하는 길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도 냉정한 답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쟁자의 눈부신 성공 앞에서 그동안 애써 감춰왔던 중국 축구의 깊은 내면, 그 속마음과 믿는 질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일부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장성홍과 우리 중국 선수들도 세리에에 갈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이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정신승리이자 자기위안입니다. 눈앞에 닥친 차가운 진실, 즉 인도네시아는 해냈지만 자신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이미 자신들이 한참 뒤처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희망을 외치며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뼈아프지만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이라는 한탄이 섞인 고백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실의 순간입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격차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시스템 전체가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고통스럽고도 솔직한 자아 비판인 셈이죠. 하나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중국 축구가 겪고 있는 깊고도 심각한 신뢰의 위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현실을 부정하는 근거 없는 오만함이, 다른 한쪽에는 모든 것에 포기한 듯한 뼈저린 절망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실체가 아닌 돈의 신기루만을 쫓아온 축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이고도 비극적인 귀결입니다. 뿌리가 튼튼하지 않은 나무가 바람에 쉽게 흔들리듯 철학이 부재한 축구는 이렇게 작은 성공 하나에도 신념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종의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돈으로는 비전과 전략을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지휘 아래 이뤄낸 제이지스와 인도네시아의 이 성공은 축구 굴기라는 거창한 야망에 한껏 부풀어 있던 중국 축구의 뺨을 아주 차갑고도 아프게 후려치는 실로 따끔한 일침인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선수의 이적에 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돈이 가진 오만함에 맞선 지혜의 위대한 승리이자 철학이 자본을 이긴 명백한 증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 축구에게는 실로 뼈아픈 교훈을, 그리고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 구축하고 있는 그 위대한 전략에는 큰 자부심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분명 더 흥미진진한 장면들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희 채널은 언제나처럼 그 모든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하며 날카롭게 분석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이제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 오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중국 축구가 그 막대한 투자를 하고도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를 거듭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하나하나 모두 꼼꼼하게 읽고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 누르는 것 잊지 마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프로페셔널한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말이죠. 지금까지 김준석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